오늘은 부동산 경매로 가난에서 벗어나셨다는 진성호 작가님을 모셔봤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22년 동안 월급쟁이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파이어족이 돼서 전업 투자를 하고 있는 진성호, 필명은 아마다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인간관계 채널인데 왜 경매 전문가를 부르셨냐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희 채널의 구독자분들이 기술적인 얘기보다는 좀 인간관계 그리고 좀 삶의 태도, 인생 이야기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이라 책 제목부터가 이미 경매로 빨리 고수익이잖아요. 그래서 좀 딱딱하고 지루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읽어보니까 단순하게 뭐 경매 기술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삶의 태도를 배우게 되는 책이라서 오늘 작가님의 그 치열했던 인생 이야기로 경매의 이야기보다는 좀 삶의 태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모셔봤습니다. 일단 제가 부동산을 하고 있지만 경매는 아예 모르거든요. 일단은 경매라는 게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경매는 이제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자산을 매각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빚을 진 분이 자신의 빚을 낼 때 자신의 집이나 자산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뭐 이자를 못 내거나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담보로 맡긴 압류된 재산들이 법원으로 기속이 되게 되고 법원에서는 그 압류된 자산을 이제 일반인들에게 팔아서 빚을 이제 상환하는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평범한 일반인 분들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요즘에 경매장에 가보시면요. 그렇게 대학생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20대 초반분들, 30대는 당연히 많고요. 가정주부분들도 많고 젊은 부부가 같이 손잡고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책 프롤로그에서 평생 감추던 가난이라는 흉이 훈장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라면서 22년 만에 퇴사 순간을 이야기했는데요. 가장 참기 힘들었던 뭐 가난의 순간이나 비참했던 기억 그런 게 있었나요? 70년대생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 그때 당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크게 잘 사는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다들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고 어렸을 때부터 살았으니까 이게 그렇게 작은 집인지도 몰랐고 그렇게 가난하다는 생각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성인이 돼서 10년이 훌쩍 넘은 그 연립주택을 딱 들어가는 야, 이게 이렇게 오래된 이렇게 작은 연립주택에 산다는 거가 그때 처음 이제 굉장히 크게 와닿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미술에 좀 소질이 있어서 산업디자인과를 이제 전공을 했는데 대학교 다닐 동안 이제 재료비가 되게 많이 듭니다. 어렵사리 이제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어떤 날은 3만 원, 어떤 날 2만 원 이렇게 겨우겨우 마련해서 주셨었어요. 이제 그런 거를 느꼈을 때 어렸을 땐 잘 몰랐지만 풍족하지 않은 집안에서 크긴 컸구나 이런 게 좀 느껴졌었죠. 겉으로 보기엔 반듯한 직장인인데 속은 늘 연명하는 느낌이었다라는 고백이 참 와닿았었어요. 가장이라는 그 무게가 컸던 것 같습니다. 제 월급으로 당연히 생활비를 다 썼고요. 계속 부족한 생활을 한 거죠. 점점 이제 좋은 회사로 이직을 하면서도 월급은 많아지지만 삶이 나아진다는 생각은 잘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명한다는 표현을 썼었고요. 어떤 결핍에서 오는 그런 불안함, 회사 생활 외에 부업을 하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제 나이 또래 분들도 그렇고 더 연배 많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예전에 부모님들은 이제 돈 얘기를 한다면 천박하다, 돈 얘기하는 거 아니다. 뭐 밥상머리 앞에서 항상 그런 교육을 우리 받고 잘했잖아요. 당연히 돈이 필요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 얘기를 하면 왠지 나쁜 의식을, 그러니까 프레임을 씌운 거죠. 그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당연히 저도 그런 얘기를 이제 입 밖으로 꺼내기가 힘들었고 현실을 따져보자면 지금 하고 있는 걱정 중에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걱정이 과연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세보시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돈의 힘을 알면서도 돈이 필요하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고 떳떳하게 말을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걸 느끼는 순간 나는 정말 돈이 필요하다, 난 돈을 빨리 벌고 싶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된 거고 그거를 딱 깨우치고 자신 있게 표현하면서부터 내가 하는 이 모든 행동이 프레임이 없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경매는 돈의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성격이 만드는 게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책을 보니까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인간의 심리를 아주 정밀하게 해보셨는데 투자나 인생에서 늘 돈을 잃거나 기회를 놓치는 분들의 치명적인 성격적인 공통점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공통점을 또 일반화한다고 하는 것도 좀 굉장히 위험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제가 이제 많은 수강생들이나 뭐 주변의 지인들을 보고자 하면은 가장 큰 공통점은 소위 말하는 결정장애, 할까 말까, 이걸 살까 말까, 그 고민을 하다가 좋은 장은 다 지나갑니다. 폭락하는 장이다.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인데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학습을 통해서 알고는 있지만 결정할 수가 없죠. 이제 계속 걱정과 고민만 하다가 다시 상승장을 맞이해서 그때
뛰어드는 그런 게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저 보는 건데 네네. 하이닉스를 100만 원부터 사는 게 들었는데 예. 100만 원 미쳤냐고 그때 산 친구들은 많이 그렇죠 지금. 맞습니다. 지금 주식시장도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중하고 결정을 유보하면서 계속 검토하고 하는 시간일지 모르지만 이게 시장이라는 게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결정을 빨리 내리고 실행을 옮기는 사람이 돈을 벌더라고요. 이것도 모든 삶의 태도에서 적용시킬 수 있겠네요. 뭐 유튜브 할까 말까 하기 전에 네. 그냥 하는 거. 그렇죠. 그런 것도 네네. 있고 네. 뭐 저 여자분에게 고백할까 말까 네네. 고백하는 맞습니다. 거죠 그냥. 그런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저자님께서는 경매를 왜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처음부터 경매를 하고자 한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부동산 책을 보면서 뭐 그때는 종잣돈이 적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던 상황이었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소자본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걸 보다 보니까 경매 쪽으로 방향이 틀어지더라고요. 공부를 많이 한 다음에 첫 번째로 신혼집을 마련할 때 그때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저는 뭐 지금도 10번 하면 한 번 될까 말까 이 정도의 생각으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완전 초보였고 처음 하는 거라 뭐 당연히 떨어졌었죠. 최고가로 높이 쓴 분이 이제 낙찰을 받는 거고요. 똑같은 거네요. 그 그림 경매하는 거랑. 맞습니다. 어. 네, 똑같습니다. 1억 1천, 1억 2천 이런 거. 아니죠. 그거는 이제 계속 진행이 되지만 한날 1시에 딱 모여가지고 금액을 넣고 봉투를 넣은 다음에 펼쳐봤을 때 제일 높이 쓴 사람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되게 억울한 일도 생기겠네요. 그렇죠. 2등 좀 억울하죠. 너무 많이 써도 또 억울하고요. 진짜 우작용하는. 경력이 단절된 분들이 꽤 많죠. 근데 그분들을 보면 제 실제 수강생 분도 그렇고 굉장히 뭔가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10년 동안 이제 일을 놓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날카로움이 좀 줄어들죠. 그분들이 육아맘이었다가 갑자기 뭔가를 하겠다고 하면은 배우자분도 그렇고 주변에서 굉장히 만류할 겁니다. 갑자기 뭔가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요. 우선은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변하는 모습을 주변인에게 좀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매 학원을 다닌다든지 경매 뭐 스터디를 나간다든지 하면서 우선 자기가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고 바뀐 모습을 이제 좀 피력을 한다면 주변에서도 서서히 좀 인정을 하게 될 거고요. 실제로 모델이 됐던 그분도 임신을 해서 저희 모임에 오셨습니다. 끝내는 이제 건물주가 되셨는데 그분이 이제 애를 낳고도 진짜 갓난애기죠. 그 애를 낳고도 이제 건물을 관리하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분의 모델을 삼아서 한 건데 그분의 어떤 집념, 정말 나는 해내겠다고 하는 그 열이 그런 게 굉장히 모티브가 됐었습니다. 궁금한 게 경매 시장이라는 게 부동산 시장이 폭등해야지 좋은 거예요? 아니면 낮아지는 게 좋은 거예요? 경기가 나쁘면 나쁜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다 경매는 대응이 됩니다. 왜냐하면 경매 자체가요 시중보다 싸게 살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떨어지는 시장에서는 훨씬 싸게 살 수 있고요. 오르는 시장에서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시장에 다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상승기 때 경매장에 가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당연히 입찰가가 올라가고요. 하락기에 이제 경매장에 가면 한산합니다. 그때는 정말 내가 쓰는 가격으로 그냥 사올 수 있는 그 두 가지 다 이제 활동은 해야 됩니다. 경매에서 운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굉장히 쉽게 풀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들어갔다가 굉장히 낭패를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과 실력의 차이는 만약에 운이 좋아서 계속 일이 잘 풀리다가 어려운 것을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풀어내는 능력은 실력입니다. 그래서 실력은 무조건 쌓아야 되고요. 만약에 실력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운이 먼저 와버린다면 그게 자신의 실력인 양 믿고 계속 큰 거를 가다가 힘든 일을 맞닥뜨렸을 때 그걸 풀어내지 못하는 그 실력 때문에 크게 이제 망할 수가 있겠죠. 강의와 어떤 교재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실패가 정제된 어떻게 보면 교과서 같은 거죠. 그러면 실패에 대해서 배울 수가 없죠. 그렇지만 실행을 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실패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큰 줄기는 당연히 강의나 교재로 배우지만 실행이 뒷받침되면서 그 실패를 겪고 거기서 잔가지들을 채워나가는 그런 학습이야말로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이 아닌가. 이번 책의 그 목적이기도 한데요. 만약에 이제 지금 이 인터뷰나 아니면은 이 책을 보고 나도 당장 뭔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죠. 그렇게 뭔가 마음을 움직였다면 그때 마음을 움직인 그 열정과 그 의지를 쉽게 놔두시면 안 돼요. 그 상태에서 바로 뭔가를 시작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 의지는 잠깐 생겼다가 금방 식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익숙한 게 아니니까요. 그런 어떤 마음이 움직이고 열정이 딱 솟았을 때 바로 뭔가를 시작해서 실행을 해 나가야만 그것이 이제 꾸준히 연결이 돼서 결국에는 결과를 낳고 이제 터닝 포인트를 이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듭니다. 저도 책 보고 나서 경매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 저자님의 그 스터디에 들어가면 될까요? 아유, 좋습니다. 마지막 주 수요일 날 강남에 강의장 하나 빌려가지고 그럼 가고 싶은 분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마다군 부파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오프라인으로 스터디를 합니다. 거기 보면은 젊은 분부터 연세 많으신 분까지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으로 오시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한번 쓱 오셔서 강의 들어보시고 나랑 맞는다 하면은 매달 나오시면 됩니다. 이번 달 제가 가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경매하는 과정들을 제가 네네. 하게 된다면 유튜브에도 올려보고 아우, 벌었다면 벌었다고 인증도 해보고 진짜요? 그러면 재밌겠는데요? 너무 좋을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이 책은 어떤 분들이 보셨으면 좋을까요? 타겟층은 명확합니다. 뭐냐면 경매를 할까 말까, 부동산을 할까 말까, 경매가 뭐야,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변에서 막 한다고는 하는데 나는 무서워, 나는 대출받는 거 싫어,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막연한 걱정과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그 이론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다 그런 이론서는 보셨을 거예요. 그 이론서에서 느껴지는 거는 그분들의 어떤 걱정거리나 근심을 해소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론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책에서는 거기서 줄 수 없는 어떤 간접 경험을 줍니다. 마치 내가 정말 입찰해 본다는 느낌. 나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10명 중에는. 그래서 그 분들이 자신을 비추어 봤을 때 이 사람도 이렇게 해내네. 이 사람은 이렇게 실수를 하는구나. 이 사람은 여기서 좌절을 하네. 이런 것을 간접 경험하면서 마치 나는 입찰하지도 않았는데 몇 번 입찰한 것 같은 느낌을 주게 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접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아마 유일한 책이 아닐까.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 반 동안 집필을 해서 나온 책입니다. 오랜 동안 회사원이었다가 이제 전업 투자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느끼는 점도 많았고 투자를 하면서 좌충우돌하고 이렇게 어렵게 저는 배웠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그런 분들은 좀 쉽게 하시라고 계속 강의도 하고 이런 책도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도 경매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만 마음이 움직였다면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경매를 할까 말까, 부동산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매로 빨리 고수익의 진성호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